반갑습니다. 이름이 뭐야? 네, 어디서 왔니? 너희는 학교에서 뭐 배우니? 거기도 두발 비자가 있어? 그래서 남조선에서도 통일이 원하나? 통일되면 평양냉면 먹어보고 싶어. 남조선은 제주도가 참 아름답다지.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통일되면 손만 잡고 백두산이 나가자. 정말? 어떡해? 기차 타고 가면 되는 기라. 와! 백두산으로 출발! 저좀 주세요. Everybody take it out, come on, yo. 네,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 공연 괜찮은가요? 즐거우신가요? 네, 다시 한번 우리 청소년 희망 식구들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광주 지역에 있는 우리 청소년 우리 친구들이 모여서 율동하고 함께 하는 신명난 자리였는데요. 이 아이들한테 진짜로 희망을 줘야 되는데 답답합니다. 네, 구호 하나 외쳐보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해결 안 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촛불 힘차게 한번 높이 들어주시고요. 구호 외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뒤까지 짧은 구호 던질 테니까 3번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우리 민족의 숫자 3. 국정원을 해체하라! 앞에서부터 좀 수고스러우시더라도요. 국정원을 해체하라. 이해되시죠? 네, 자 다시 가겠습니다. 자, 국정원을 해체하라. 하나 더 가겠습니다. 박근혜는 책임져라. 하나 더 가겠습니다. 이게 자진 사퇴로는 안 되니까 파면을 시켜야 되겠는데, 남재준을 파면하라. 함성 발사. 그렇습니다. 오늘 혹시 뉴스를 통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 들으셨나요? 최동욱 총장이 드디어 사표가 수리가 되었답니다. 자,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는 남재준 국민적 여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안 시킵니다. 자,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길 바라면서 촛불이 계속 활활 타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저 특이한 이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요 60% 후반에서 한 60% 정도로 한 8에서 10%가 떨어졌답니다. 들으셨나요? 못 들으신 분들, 이게 추석 연휴 전과 후의 변화의 모습이랍니다. 우리가 모이면 모일수록 박근혜 대통령의 이 속 상황들이 낱낱이 까발려진다는 거죠.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촛불 동요하지 마시고 계속 확대, 더 큰 촛불을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그럽시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여는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광주에서 국정원 헌정 유린 규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광주 시국회의가 구성이 돼서 5개월여간 대장정을 벌이고 있는데요. 맨 앞에서 힘차게 이끌어 주시고 있는 분입니다. 네, 상임대표이신 임추섭 대표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님 잘 모시고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그때 추석에 가니까 조상님들이 우리 후손도 당당한 촛불이 있구나, 자랑스럽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역사 속에 살면서 당당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굴절되고 비굴하고 잘못된 곳에 몸을 담으면 불행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썩은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모신 촛불 동지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요즘에 박정권의 가는 길은 크게 죄목이 2가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으로 가짜 대통령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노인 기초연금을 사기극을 벌여서 그 사람들의 표를 문재인과 박근혜 표차가 108만 표인가? 108표 차라고 그러는데, 이 50대 반란으로 인해서 170만 표, 80만 표가 박근혜 쪽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노인들이 반란 세력으로 몰려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그저께 사과를 하고 그 다음날 청와대에 우리와 전혀 색깔이 다른 자기 친박 세력들 노인들을 모아놓고 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국민들은 더욱 분노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 유영일이라고 하는 한동대 석좌 교수를 국사편찬위원장에 앉혔는데 그 사람은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뉴라이트 정신적 지주이고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으로 모시자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주장한 반동 사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헌법 정신은 3.1 정신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신을 계승하고 4.19 혁명 정신을 계승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 유영익이는 거기에 정면 도전한 반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 앉혀놓고 이 나라를 어떻게 역사를 꾸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약사에서 나온 국사교과서에 11쪽에 거쳐서 이승만 이름이 44번 나온다고 그럽니다. 세계 역사의 한 인물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과서에 42번 게재되는 일은 없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또한 이 전교조 문제, 아버지 박정희는 5.16 군사 쿠데타로 집권해서 그래서 4.19 혁명의 결과 교원노조를 재생하였는데 이것을 해체시킨 장본인이 박정희 씨입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 그 딸이 다시 작년 12월 19일 대선으로 인해서 불법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5.18 광주 민중항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을 불법 노조로 만들겠다. 아버지가 한 일을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좌시할 수가 없다. 그런 겁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독일의 여성 총리가 이번에 당선되었는데 그 메르켈인가 그 총리께서 독일의 반국민적 그러한 극우 세력들을 완전히 제압하고 그렇게 해서 신비스러운 인기가 전 국민에게 파급돼 가지고 세계인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아베나 한국의 박근혜는 극우 반동 세력들이 춤추게 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국가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국민을 우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박수를 받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국민은 가급적이면 박근혜 저분이 올바른 대통령이 돼서 역사를 잘 이끌어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일마다 반역사적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촛불은 꺼지지 않고 이와 같이 활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김기춘의 비서실장의 그 세력들이 계속해서 자기 아버지 박정희가 가는 길을 쫓아갈 텐데 끝내는 전국에는 파멸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신문에 보면 세계 230개 나라 중에서 한국이 쿠데타의 뭐입니까? 최고란 말을 뭐라고 합니까? 그런 나라인데 어떻게 그렇게 쿠데타를 많이 하고도 진압을 해서 민주국가로 발돋움을 쳤는데 어떻게 박근혜가 그 딸이 대통령이 됐냐 의아해하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해외에 나간 사람들이 인사가 첫부터 어떤 선거가 그렇게 됐느냐 묻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꽤 단결하여 광주 명예를 지키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 그래야 해서 4.19 때 광주 금남로에서 처음으로 4.19 혁명에 불을 당겼던 광주 그리고 3시간 후에 마산에서 김주현 사건으로 부정선거의 규탄이 일어났는데 역사가 잘못돼가지고 마산에서 마치 4.19 혁명이 일어난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고 우리 광주 시민은 반드시 이 역사를 바르게 지켜나가는데 그 촛불이 중심에 서줄 것을 호소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구호하나 외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뒤에까지입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자, 짧게 가겠습니다. 자, 배에다 힘을 초 높이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을 해체하라! 남재준을 파면하라! 마지막이죠. 자, 박근혜는 책임져라! 네, 분노를 삭히지 못하시고 몰아내라, 뭐 어떻게 해부러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저도 그 마음입니다. 자, 오늘도 충격적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도 아시겠는데요. 여러분 구글 아시죠? 구글에다가 이 박근혜 검색을 하면요, 박근혜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한민국의 18대 대통령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진실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함성과 박수가 나와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계 최대 포털 사이트가 구글 아니겠습니까? 구글에서 저희의 이런 대한민국에서의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목소리들이 전파가 되고 계속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혹시 에이 왜 그래 이러신 분들 구글 직접 지금 쳐보셔도 됩니다. 자, 믿고 사는 사회가 돼야죠. 치시는 분들. 자, 다음 발언 듣겠습니다. 규탄 발언입니다. 이게 뭡니까? 추석이 끝남과 동시에 어디 단체를 탄압했죠? 맞습니다. 전교조를 탄압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에 뜬금없이 전교조 이야기가 나왔었죠. 드디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 규탄, 탄압을 하는 것에 대한 규탄 발언 모시겠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이신데요, 박삼원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네,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지지와 우리 함께하는,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미쳐 돌아가도 이렇게 미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학교 교사입니다. 중학교 교사들은 35명 넘은 자리 앞에서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근데 한번 하면 45분 동안 합니다. 근데 요즘 교사 노릇하기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선생님이 말하는 내용이 이 사회에서는 하나도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뭘 좀 내면화 시키려고 그래도 잘 되지 않습니다. 학교 폭력이라는 말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요, 음흉한 의도가 들어있는 조업법입니다. 이 사회는 아주 폭력이 하나도 없고 단지 학교에만 폭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학교는 단언컨대 학교는 이 사회보다는 덜 폭력적입니다. 폭력적인 사회에서 학생들에게 평화, 존중, 배려 이런 거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폭력적인 사회에서 가르치지 않아도 학교는 당연히 폭력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한테 친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배려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 내 사랑선 중딩 내 친구들은 뭐라 그러냐면 알겠습니다. 시험 때 그렇게 답해드리죠. 다만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통용되는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선생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에 초딩마저도 이제 가르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은 바른 생활을 배우고 3, 4, 5, 6학년은 도덕을 배웁니다. 초등학교 2학년 바른생활 2학기에 이런 단원이 나옵니다.
소중한 약속이라는 단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수업 지도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약속을 잘 지켜야 하는 까닭 1. 서로 믿고 친하게 지낼 수 있다. 2.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3. 밝고 명랑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약속을 지켜야 하는 까닭으로 나와 있고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일, 이것에 제일 앞에가 뭐라고 나왔냐면요, 약속을 하기 전에 지킬 수 있는 약속인가 미리 생각한다, 이런 얘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소중한 약속이라는 단어는 대한민국 초딩들에게 이제 가르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일 내용적으로 잘 가르쳐준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지난 12월 16일 3차 토론회 때 난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는다고까지 정확히 얘기해서 6개월이 지난 그제 노령연금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친구들과 한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아이들은 이미 이 사회라는 큰 학교에서 배워버렸습니다. 학교는 작은 사회, 사회는 큰 학교, 이런 얘기가 학교 주변에는 명언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작은 사회인 학교에서 아무리 가르치려 해도, 선생님이 아무리 진정성을 가지고 가르치려 해도 이제 약속을 잘 지키라는 말은 이제 지킬 수 없게, 가르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덕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교조를 들먹이고 있는데요, 저는 전교조 조합원이긴 합니다. 그런데 전교조 별것도 아닌데 정권이 크게 대접해 주는 것 같아서 조금 고마운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만, 교육이 죽어야, 제대로 된 교육이 죽어야 권력이 짱짱해지는 모양입니다. 이제 드디어 전교조를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교조 조합원으로서, 광주의 교사로서 약간 긴장되기는 하지만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교조를 박근혜가 건드리자 광주 시민들이 전교조 조합원인 저보다 더 먼저 전교조를 걱정해주고, 지난주에 전교조 광주지부 대의원대회가 있는데 새누리당 빼놓고 다 왔습니다. 그래서 좀 전 긴장을 풀고 이랬는데요, 시민 여러분 덕분에 오히려 더 제가 경건하게 옷매무새를 바로잡고 그랬습니다. 시민 여러분만 믿고 있겠습니다. 전교조 그렇게 호락호락한 그런 약한 조직 아닙니다. 시민 여러분 믿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촛불 현장에 늘 나타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교조 조합원이 몇 명이죠? 아, 벌써 또 제자분 만나서 대화 나누고 있습니다. 대략 얼마나 되나요? 다음 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올라면 알아, 더더욱 활활 타올라야죠. 저희 촛불이 지치면요, 오히려 탄압의 이 양이 더 거세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네. 저희가 토요일로 옮겨서 처음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만큼 기세 싸움 아니겠습니까? 보아하니 여러분 쭉 둘러보셔도 보이겠지만 이전 13차 촛불 때 숫자하고 쭉 보시면 비슷하죠? 네. 하지만 기세는 더 커야죠. 그래서 목소리들이 쩌렁쩌렁해야 지나간 시민분들도 오 역시 그래, 언론에서나요 곳곳에서 많이 이야기를 다루지 않죠.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엊그제 검찰에서 그 이석기 사태 이후에 이제 검찰에서 기소를 하고 이러면서 뭔가 문제가 큰 것처럼 또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뭐 결국은 그렇죠. 민주주의 세력을 이 대선 개입한 국정원 문제를 정당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민심을 꺾어보려고 하는 심산인 것 같은데 지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네. 그렇죠 여러분? 네. 마음 담아서 초 한번 힘차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퍼포먼스를 한번 가보겠는데 왼손에 촛불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왼손에 퍼포먼스. 그 다음에 오른손은 피켓은 잠시 놔주시고요. 손을 손바닥을 딱 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얍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자, 그 상태에서 오른손은 그대로 자기 가방이나 주머니로 넣어주셔서요. 모금함이 잠시 돌 텐데 모금함의 작은 정성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왼손에 촛불 높여주시고요. 오른손 높여주시고, 제가 국정원 해체하라면 얍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정원을 해체하라! 야! 자, 제가 요청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금함. 네. 자, 모금함이 도는 동안에 같이 대합창 가겠습니다. 자, 이 헌법 제1조를 우리가 언제까지 불려야 될까요? 징그러 죽겠네, 징그러 죽겠어. 지난 2008년 이 광우병 촛불 때부터 불러왔죠. 하지만 계속 불러야죠. 네, 이 노래 한번 같이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자, 촛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혹시 촛불 없나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 남재준 파면의 의지를 담아 함성 시작!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다음 두 번째 규탄 발언입니다. 특집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토요일로 바뀌어가지고요. 금요일마다 오시다가 이제 토요일이니까 야 이제는 됐다, 나 이제 정말 마음 편하게 나오겠다 이러신 분들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더 많이 모여서요 10월 한 달 내내 이어갔으면 합니다. 자, 규탄 발언 두 번째입니다. 청소년 발언입니다. 청소년이 즉석에서 야 도저히 너무 답답합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 준비됐나요? 예,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보기에도 청소년 같네요. 자, 든든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에서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분들 수가 4번째로 많은 포항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김동규라고 합니다. 최동욱 검찰총장이 사흘을 표하신 지 15일 만에 사표가 이렇게 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그분이 검찰총장이 되실 때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검찰총장에 임명됐을 때 조선일보는 그분이 땅과 차를 합쳐서 재산이 11억밖에 안 된다며 아주 청렴한 분이라 했고, 그분이 청문회 나왔을 때는 그분이 검찰이라는 배가 지금 민심의 바다에서 경쟁에 포위하고 있다, 그래서 그 배의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하여서 다음날 한겨레에는 최동욱은
국정원을 건드릴 수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5개월이 지나고 국정원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지금 최동욱 검찰총장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사의를 표하셨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이런 게 많이 훼손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짧고 굵게 검찰이 이 정도로 정부하고 마찰이 됐던 때가 언제인가 싶습니다. 물론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검찰이 개혁돼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 잠깐 말고는 언제 한번 검찰이 이렇게 위기에 밀렸을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누구든 간에 현재 국정원 문제를 정당하게 파헤치려고 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소위 말해 아작납니다. 그가 지난 8월 말에는 민주주의 세력이요 통일 세력이 그랬다면 이제 추석 바로 전 직후에는 그가 검찰이더라도 검찰총장이더라도 그 누구도 필요 없습니다. 국정원의 내막을 깨우려는 자 그 누구도 가차 없습니다. 촛불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진실이 밝혀집니다. 자, 구호 외치고요. 이번에 모실 분들 아주 뜨겁습니다. 정말 어렵게 모셨는데요. 네,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가장 열망하는 타 그룹입니다.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얼쑤 어디라고요? 어떻게 하셨을까? 네, 그렇습니다. 자, 네, 준비가 돼 있는 것 같고요. 구호 외치겠습니다. 앞에서 뒤까지입니다. 완창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힘차게 촛불 또는 피켓을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외치겠습니다. 국정원을 해체하라! 남재준을 파면하라! 어디 숨어있냐? 박근혜는 책임져라! 함성 시작! 네, 가겠습니다. 세계적인 타악 그룹, 네, 얼쑤를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기가 어디라고요? 좀 음을 한번 넣어볼까요? 어디라? 얼수. 자, 어디라고요? 얼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14차, 오늘이 몇 차? 14차 이 촛불대회까지 오면서요, 이 영순위로다 계속 모시려고 그랬는데 계속 일정이 안 맞아졌어요. 왜냐면은 전 세계에 나가서 민주주의 이야기를 하시느라고 쉽지 않았는데요, 오늘 드디어 대박 쳤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얼수 식구들한테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앵콜 공연 다음에 꼭 알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지금 언론 관계자분들 계실 텐데요, 지난 13차 촛불 때 금방구 거리에서 무려 1,100여 명, 1,000여 명이 넘는 우리 참가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요, 얼수 공연 등등해서 순간 멈춰서 함께 보신 시민들 하면 그 정도 육박하지 않았겠냐. 언론 관계자분 표현 길리면요. 아무튼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함께 개인 언론인들이 되셔서 널리 퍼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주 시민들과 함께하는 촛불 멈출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발언 순서입니다. 네, 전교조요, 공무원 노조요, 우리 또 철도도 마찬가지, 철도 민영화에 가장 앞장서서 싸우고 국민들을 대변해서 투쟁하고 있는 철도 노조, 수많은 노동자분들을 지금 박근혜 정부가 건드리고 있습니다.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네, 우리 노동자, 광주 지역 노동자들을 대표해서 민주노총 광주본부 박봉주 본부장님 통해서 정리 발언 듣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봉주입니다. 얼러서 벌써 14번째 촛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촛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4개월 동안 우리 국민들은 수많은 일들을 겪고 가슴속에 터지는 울분을 참아내고 있습니다. 흔히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박근혜 정권이 취임하고 나서 6개월 동안 이명박 정권이 5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권에 반대하고 정부에 반대했을 때 국민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하는 어포가 2013년 대한민국 땅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언제적 얘기입니까? 유신이 판치고 포갑정치가 판쳤던 박정희 정권 때의 상황이 아닙니까? 이 4개월 동안 박근혜 정권은 길을 막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있습니다. 뱉어내는 말마다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공안 탄압이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됐습니다. 이 공안 탄압이 끝나면 이어지는 건 노동 탄압과 민중 탄압이 대한민국 땅을 휩쓸고 달 거란 예상들을 했습니다. 실제 예상대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막아낼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곳에 올린 우리 국민의 힘뿐입니다. 언론을 장악하고 어렵사리 투쟁하고 있는 공무원 노조의 투쟁을 무력화시키고
나라의 참교육을 위해 풍졸세신 애써온 정교조를 법의 노조로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고 보지 않을 거란 확신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개월 동안 촛불이 꺼지지 않고 지켜내고 있는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지치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국정원 해체를 위해, 남대준 파멸을 위해 힘차게 촛불을 더 듭시다. 감사합니다. 네,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때리면 때릴수록 더더욱 이 뭉쳐서 더 힘찬 기운을 내는 게 우리 국민들이고 우리 노동자분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그렇죠 여러분? 네. 자, 마지막 노래 하나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노래는요, 아침 이슬. 여러분 손에 있는 촛불 높이 한번 들어주시고요. 손에 손 촛불 높이 들어주시고 아침 이슬 함께 대합창으로 부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노래에 앞서서 준비됐나요? 예, 가겠습니다. 네,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바로 이곳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다음 주는 10월 5일이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울림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의 소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네, 시민 여러분, 광주에서 그리고 서울, 전국 곳곳이 매주 토요일 저녁 민주주의를 소화하는 촛불로 함께 할 것입니다. 광주에서도 이곳 매주 7시입니다.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3번입니다. 국정원을 해체하라!
남재준을 파면하라! 박근혜는 책임져라! 함성 시작! 네, 이것으로 14차 광주 촛불대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